입이 달려있다고 해도, 즉 주댕이가 달려있다고 말을 해도 되는 게 아니죠. 이런 사람은 입이 수십 개, 100개가 달려있어도 말을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유니폼 입고 인테리어 쇠창살로 된 곳에서 가서 죄를 반성하는 시간에만 인생을 쏟아 부어야지, 입 좀 그만 벌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자, 며칠 전 여러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일선에 복귀한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헌재에서 9대 0으로 기각이 된 만큼 너무 억지스러웠었던, 애초에 안 될 걸 알면서 탄핵을 시전했다라는 게 이로써 드러나게 됐는데, 근데 이재명이 말이죠, 요거를 아직도, 이태원 사고가 일어난 지 지금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걸 다시금 꺼내서 이상민 장관과 정부를 공격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진짜 요즘에 되는 일이 없긴 없나 봐요. 이태원 사고까지 끌고 들어와서 다시 선동질을 할 낌새를 보이는 걸 보니까 후쿠시마 괴담 선동도 금방 꺼지고, 김건희 여사 고속도로 거짓 선동도 금방 꺼져버리고, 오송 지하차도 이번 홍수 피해 선동 역시 잘 먹혀들지도 않고, 하다하다 이젠 작년에 있었던 이태원 사고를 들고 와버립니다. 근데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지금 보시는 캡처본은 이재명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사진인데 보세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상민 장관 해임, 사임을 해야. 더 놀라운 건 좋아요 박힌 거 보십시오. 이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2,600여 명이 넘고 댓글이 353개에 공유가 123회. 참담합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말고 트위터 멘트는 더 가관입니다. 탄핵 기각이 잘했다는 상장도 아니고 면죄부도 아닙니다. 159명의 목숨을 빼앗은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159명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상민 장관이 159명의 목숨을 빼앗았대요. 아니지, 더 크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159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뭐 이런 말이 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비슷한 류의 말을 꺼냈었어요.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매우 무책임해서 길 가던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명이 유명을 달리했다고.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각 결정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헌재의 결정으로 파면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책임을 면한 것도 아니고 훈장을 받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주무장관, 그리고 정부로서 최소한의 겸손함과 미안함, 또 책임감으로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이다. 네. 또 뱀 같은 혓바닥 낼름거리면서 선동을 하는데, 대통령은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일찌감치 사과를 했습니다. 분명히 했어요. 2022년 11월 4일자 기사,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하다며 첫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민 장관 볼까요? 역시나 똑같이 2022년 11월 1일자 기사, 이상민 장관 사고 3일 만에 공식적으로 사과. 분명히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재명 말하는 꼬라지 보세요. 정부로서 최소한의 겸손함과 미안함,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선동질을 하지 않습니까? 사과를 했는데도 사과를 안 하냐고, 사과를 하라고 하니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런 말을 사실 할 수는 없죠. 했는데? 했잖아. 한 번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몇 번을 했는데? 얼굴 볼 때마다 그럼 세상 끝날 때까지 막 사과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는 너나 사과를 좀 하지. 국민들 기만하고 엿먹여서 죄송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민 장관, 현 정부가 159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논리대로라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집권하고 있던 정치인들이 참사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다 죽인 게 되는 셈인가? 정권마다 이런 큰 사고들은 매번 일어났는데? 그러면 보자. 김영삼 때 상품백화점 붕괴는? 김대중 때 화성 시랜드, 노무현 때 대구 지하철 화재는, 박근혜 때 세월호는, 문재인 때 화재는, 이런 사고들에 사망한 사람들 전부 다 정권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은 게 되는 건가? 제가 이재명을요, 여우 같은 뱀이라 부르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주 악랄하고 교묘하게 악질적으로 또 이태원 사망자들을 마치 이상민 장관 그리고 국가가 목숨을 빼앗았다라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래전의 사건을 또 들추고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지 살 길 찾아 쓰려고. 아까도 그리고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본인에게 쏟아지는 많은 관심과 질타를 벗어던져 보려고 갖은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거예요. 지들이 하는 선동들이 하나같이 아예 먹히질 않으니까요. 이미 반년도 훨씬 지난 사건을 들고 나와서 다시 선동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전과 사범에 지금 무수히 많은 범죄 행각에 연루가 되어 있고 기소가 되어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인이, 구속은 불보듯 뻔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정치인이 다른 사람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사퇴하라는 말을 꺼낸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은 우리의 영역 안에, 우리 상식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아니 슈바 사람이라면 지가 어떻게 양심이란 얘기를 국민들 앞에서 꺼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 짖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왜 짜증나게. 시대의 뻔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가장 많은 범죄 행각, 사법 리스크에 연루가 되어 있는 정치인, 세상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이상민 장관에게 저렇게 말을 할 순 있어도 이재명만큼은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입이 달려있다고 해도, 즉 주댕이가 달려있다고 말을 해도 되는 게 아니죠. 이런 사람은 입이 수십 개, 100개가 달려있어도 말을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유니폼 입고 인테리어 쇠창살로 된 곳에서 가서 죄를 반성하는 시간에만 인생을 쏟아 부어야지 입 좀 그만 벌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자, 여러분들도 기사에 들어가서 반응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제 말이죠, 본인의 밑바닥까지 전부 다 국민들한테 들켰단 말이야. 짠합니다. 이제는 이재명이 누구를 비판하고 공격을 해도 구조 자체가 지가 꺼낸 모든 말들이 다 지한테 돌아가는 구조로 바뀌어버렸어요. 얼마나 짠한 일입니까? 나락을 가지 않으려면 이재명 딴에는 뭐라도 말을 계속 해야 하고, 또 당대표다 보니까 대표로서의 발언들도 하면서 여당도 비판하고 정부도 비판하고 해야 되는데, 비판하는 것마다 전부 다 마치 이재명 본인한테 욕하는 것처럼 부메랑처럼 돌아와.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이냐고. 그리고 이재명 뿐입니까? 이재명을 따르는 밑에 부하들, 철험해나 개딸들, 초선 강성 의원들, 얘네들이 여당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하는 모든 말들이 전부 다 따지고 보면 이재명을 그렇게 공격해도 되는 말들이야. 이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뛰는 상황이겠어요. 얘네들한테는 별 거지 같은 온갖 비리투성이인 사람을 대가리에 앉히니 남을 비판을 해도 본인들 대가리 비판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는 거죠. 코미디가 따로 없는 겁니다. 이재명도 그렇고 이재명 따까리들도 그렇고 얘네들 맨날 지네들한테 스스로 해야 될 말들을 남한테 씨부리고 있어요. 불쌍할 정도죠. 여러분, 159명의 목숨을 빼앗은 책임을 지라니 나 참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야이씨, 당신 때문에 목숨을 잃은 분들이 지금 몇 명인데 그분들 유가족분들한테나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 보이고 사퇴나 하세요. 당신이 10번은 넘게 사퇴해서도 모자랄 양반이 무슨 끝까지 이재명다운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 이 사람은요 그 짧은 시간에도 계속해서 오늘과 같이 입으로 똥을 싸는 짓거리들을 해낼 겁니다. 우리 모두 기대해보자고요. 오늘의 샤인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